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진영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1년 시작이네요. 네, 설명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막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했어요. 이 설명회 하는 날 눈이 오거나 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하면 신청해놓고도 잘 안 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일단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그 오늘 받으신 그 설명회 가이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제가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거 예, 그거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한 다음에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끝나고 예, 상담 신청하시면 또 개인 상담도 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인사 가이드 쪽 보면 이제 5페이지 있는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저희가 그 그 임용을 준비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나는 왜 전문 상담교사가 되고자 하는가? 선생님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으시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전문 상담교사가 되고자 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 시작할 때 동기도 부여하지만 나중에 2차 시험 볼 때. 네, 2차 시험 볼 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면접 현장에서 표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먼저 이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뭐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상담은요. 저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과정 전체가 나중에 상담실에 가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상담 기술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영하고 경청하고 공감할 것인지 학부형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런 거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뭐 우울, 자살, 자해, 뭐 학교 폭력, 뭐 공황장애 저희 이상 심리 다 배워요. 예, 뭐 어떻게 원인을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다 나중에 학교 현장 가서 또 센터로 가서 전문 상담교사로서의 자질을 발휘하는데 다 필요한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힘들더라도 이거 다 쓸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들 의욕적으로 시작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되게 불안해요. 나 같은 사람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괜히 시작했네. 막 이렇게. 예. 그럴 때마다 1년 후에 위클래스나 위센터에서 내가 상담하는 장면 같은 거 상상하시면은 어려운 과정 잘 극복하셔서 결국은 최종 임용이라는 문을 잘 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용기. 네, 그렇죠. 선생님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겠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자, 이거 저 9년 전인가 10년 전 사진이에요. 네, 지금 많이 나이 먹었습니다. 저는 사실 수학교육과 출신이에요. 근데 저도 실제로 보면 여기 타교과 출신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상담이나 심리는 별로 없어요. 영교과, 국교과, 수교과, 체교과 정말 특수교육 선생님도 계시고 음악 선생님도 계셨고요. 미술 선생님도 계셨어요. 예, 유아 선생님도 계시고 네, 체육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교과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냥 우연찮게 머리 식히려고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박사를 하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첫해 2005년도에 전문 순회 상담교사라는 시험이 처음 있었거든요. 예, 그때 어떻게 노량진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저 이제 20년 차예요. 네, 그냥 외길 인생 20년이라고 예, 제자들이 많이 말하는데 예, 2024년도 내년이면 저는 벌써 20년 차가 됩니다. 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책인데 교재는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전문 상담 1, 2, 3은 기본서고요. 뭐 기출 문제집도 있고 뭐 스키마, 뭐 엄성 키워드. 엄성 키워드는 오늘 받으셨죠? 예, 키워드 북도 있고 그다음 손진기라고 해서 진단 기준 외우는 소책자도 있어요. 제가 이따 좀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예, 그래서 뭐 한끗도 있고 예, 기출 영역 정리한 예, 그래서 다 알려드리고요. 오늘 선생님들이 가셔서 다음 카페 알기 쉬운 전문 상담교사 거기 가입하시면 준회원이 돼요. 예, 준회원이 되면은 뭐 기본적인 거, 뭐 합격 수기 같은 거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등업 절차에 따라서 등업하시면은 이제 뭐 직강생, 인강생 이렇게 되니까 예, 그 다음부터 뭐 다른 게시판도 다 공유하실 수 있고요. 저희 카페입니다. 자, 카페 들어가면은 수기가 선배들이 써놓은 수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수기가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저희 수기의 특징은 제목에
인구 통계학적 변인이 있어요. 초수, 40대 아줌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대원, 일병행, 그다음에 특히 남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나랑 가장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 수기를 클릭해서 보시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래서 도움 되게 많이 받으시니까 예, 그런 것도 봤으면 좋겠고, 채용 정보에는 우리 먼저 합격한 선생님들이 뭐 기관제 상담교사 모집합니다. 그런 거 가끔가다 많이 올리세요. 예, 이제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질의응답을 샘플러스 받지 않고 저희 카페에서 한 번에 다 받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 관련해서 질의응답 올리시면은 답변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스타디 같은 거 모집할 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면 예, 다운 카페에 예, 제일 많이 하시고요. 전문 상담교사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타교과랑 많이 달라요. 저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상담교사가 있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교사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학교, 위클래스, 그다음 위센터, 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예,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 전문 상담교사 하는 건 여기 저 가이드에 다 있어요. 뭐 상담 활동하고 어느 부서에 소속돼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예, 그리고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뭐 온라인 탑재 교육하고 줌 상담, 카카오 채널 상담 이런 것도 다 됐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위센터 상담교사는 요새는 학교폭력 업무가 다 센터로 이관이 돼서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신규 발령자들을 다 위센터로 보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은 학교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령 나셨을 때 엄청 좀 고생 좀 하시죠. 예. 자, 근데 뭐 다 어떤 분은 센터가 더 좋다는 분도 있어요. 약간 회사 같은 분위기. 가장 큰 단점은 방학이 없다는 거죠. 그쵸? 네, 이제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래. 자, 이거는 뭐 다른 건 볼 걸 없는데 요새 뭐 교사의 처우나 이런 데에서 좀 안 좋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상담 분야, 석사 받았을 때 가장 그래도 페이도 좋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는 전문 상담 교사예요. 예, 저희 상담 쪽에서는. 예, 그래서 만족도는 되게 높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석사, 뭐 한 학기에 뭐 등록금이나 모든 거 내가 워크숍 참여한 비용 그런 거 다 해서 했을 때 연봉이 가장 좋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상담교사다. 예, 박사 출신도 상담교사 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런 있고 그리고 뭐 특히 초등 근무하시는 분은 워라밸을 되게 많이 강조하십니다. 뭐 이런 미래 뭐 이런 거 보시면 좋고요. 자, 임용시험 제도는 선생님들이 요 앞타임에 교육학 거를 따로 들으셨으면 이제 그 부분을 아시니까 저는 그 부분은 설명 안 하고요. 보시면 1교시가 이제 교육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1차 시험은 교육학하고 전공이거든요. 제가 그 가이드에 있는 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올린 거라 아주 크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가이드 17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이 요번에는 11월 25일 날 봤어요. 이게 보통 11월 네 번째 주가 저희 중등 시험이에요. 두 번째 주가 초등하고 유아가 보고요. 세 번째 주는 수능을 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를 저희 중등을 시험 보거든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예, 그래서 보시면 25일 날 봤는데 교육학을 60분 보고요. 그 다음에 전공이 A하고 B 있는데 90분씩 봐요. 예, 90분씩. 그 다음에 1차 합격자 발표가 이번에 11월 28일, 보통 28일, 29일 요경이고요. 그 다음에 요 1차 합격자 발표 나면 저희는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비교과니까. 그래서 요 교직 적성 면접만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타교과에서 임용 준비 7, 8년 하시다가 상담 오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그거예요. 저희는 교육과정 해설서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예, 평가 영역 14과목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수업 실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발표 날 때까지 1차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면접 준비 쭉 하시고 발표 나시면 더 바짝 하시고 해서 면접만 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최종 합격자는 보통 요번엔 내년 2월 8일인데 항상 2월 8일, 9일 요 정도 나요. 예, 최종 합격자.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교육하고 논술 뭐 20점이고, 자, 전공이요. 80점이거든요. 전공이 80이고 교육학이 20이라서 이거 두 개 더하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기입형하고 서술형으로 돼 있어요. 기입형은 2점짜리 문장이에요. 가로 안에 넣기,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용어 또는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기법의 명칭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기입형. 그래서 기입형이 A형에서는 4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은 8문항. 서술형은 하나당 4점짜리예요. 근데 서술형이 뭐
뭐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기업 가에서 상담교사가 사용한 기술의 명칭, 또 이 기술의 기대 효과 2가지 쓰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례에서 뭘 나타내는 것만 적용만 하면 다음번 다 암기예요. 예, 뭐 창의해서 쓰는 게 없어요. 유추해서 쓰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창의력을 요구하거나 논리력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서술형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4점짜리 서술형 해서 모두 보면은 23문항이거든요. A형이 12문항, 그 다음에 B형이 11문항 돼요. 예, 그래서 서술형은 4점짜리, 그 다음에 기입형은 2점짜리에서 모두 해서 이제 80점이거든요. 또 2개 100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20대 80이면 교육학 공부를 1로 하고 전공을 4로 해야 되지? 그렇지가 않아요. 선생님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50대 50으로 해요. 왜냐하면 교육학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전공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다들 대부분. 예, 너무 광범위하다. 예,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50대 50이에요. 그리고 미리 전공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교육학을 좀 60을 더 많이 하고 전공을 40을 해요. 그래서 전반기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 정도로 다 했을 때 하반기 가면 이제 그때부터 점점점 전공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점수가 20대 80이라고 해서 시간 배분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 예, 그런데 전반기에 교육학을 바짝 해놓지 않으시면 하반기 가면은 교육학 때문에 전공도 공부를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늘 교육학 열심히 하란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교육학에서 전공적으로 문제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끔 가다가 이거는 교육학 문제야, 전공 문제야 이럴 정도로 교육학 교수님들 들어가서 문제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럴 경우도 보면은 교육학 열심히 한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 꼭 하셔야 되고 특히 1, 2월에 시간 가장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가서 뭐 강의가 개설된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부터 가서 책 사셔가지고 할 수 있다면 예, 교육학 시작하셔서 1, 2월에 가장 시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공부하는 방법이나 뭐 월마다 하는 방법은 제가 그때 또 설명을 해드려요. 예. 자, 그러면 제가 14과목이라고 말해서 이거 어떻게 다 하나 막 그러시거든요. 예, 그런데 보시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예, 자 보시면 보세요. 상담 이론 실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다 익숙한 과목일 수 있어요. 예, 뭐 대학원에서도 공부하시고 학부에서도 공부하시고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에 상담 실습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거 이전에도 이 학교 상담이라고 해서 요 8과목을 기존에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아동 청소년 심리, 그다음에 이상 심리, 심리학 개론, 학습 심리, 심리 치료는 추가된 과목이에요. 2018년도부터. 이걸 추가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 기존 과목이라고 하는 이런 거 이쪽이 아무래도 기출 문제가 훨씬 많겠죠. 예, 그동안 쭉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긴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학습 심리라고 하는 부분은 상담 이론 실제에서 행동주의 쪽에서 많이 겹쳐서 나오고요. 이미 저희는 상담 이론 실제에서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학습 심리 나오는 쪽, 뭐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반두라의 관찰 학습, 뭐 모방 이런 거 다 여기 학습 심리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 뭐 차별 강화 이런 거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많이 겹치고요. 심리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게 선생님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심리치료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본 평가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기존 과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요 부분만 뭐 심리치료의 기초 요 부분만 없는 거고 진단 및 분류나 DS안과 관련된 거 이거는 저희 이상심리에서 다 배우고요. 네, 이상심리 그다음에 좋은 심리검사 조건 이런 건 저희 심리검사에서 다 배워요. 네. 그다음에 지능검사, CBCL 이런 거 MMPI는 다 저희 다 심리검사에서 배우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심리치료 쪽에는 별로 없어요. 할 게. 왜냐하면 평가 영역이 많이 겹치거든요. 예. 그다음에 개인치료, 정신분석 이거 저희 상담이론 실제에서 다 배우죠. 이것보다 훨씬 많이 배우죠. 집단치료라는데 집단 상담과 관련된 거 집단 상담에서 배우죠. 가족치료는 가족 상담에서 배우죠. 놀이치료는 특수화 상담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심리치료인데 여기 나와 있는 우울, 자살, 불안, 자해 이런 거는 다 우리 저 상담 실습이라서는 다 배우거든요. 예, 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도 다 상담 실습에 다 있어요. 저희 상담 실습 쪽은요, 그 위센터 이런 데 나와서 매뉴얼 중심으로 많이 하거든요. 예, 학교에서 나온
예, 매뉴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면접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끝까지 봐야 될 책이에요. 뭐 성문제, 섭식문제, 반항, 품행장애 이런 PTSD 이런 거는 이상심리나 특수화 상담에서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14과목이라고 하지만 한 12과목 정도? 예, 왜냐하면 학습 심리도 많이 빠지고 심리치료는 다른 과목에 다 포함돼서 배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부담 덜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시험인데 교직적성 심층 면접이거든요. 이게 사실 한 3년 전만 해도 완전 심층 면접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다시 평가원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서울하고 경기는 자체 문제예요. 예, 서울은 원래부터 자체 문제였고요. 경기 자체 문제고 그다음에 강원도도 작년까지는 자체였는데 금년부터 평가원으로 바뀌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2년 전까지는 자체 문제였는데 평가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평가원이고 자체로 문제되는 데가 서울, 경기. 그러니까 여기 서울하고 경기 지원하신 선생님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평가원 플러스 자체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꼭 뭐 우리뿐만 아니라 보건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전공 관련해서 개입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상담의 경험 없으신 분들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상담 경험자들을 뽑는다고 하면 기간제 오래 하신 분을 뽑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합격을 못 하시고 그냥 학부 졸업생 상담 경험은 그냥 교생 실습이 다인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런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체 문제 이런 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1차에서 공부하는 내용에다가 이제 나중에 예,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응시하는 지역이 어딘가 예,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그다음 대구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면접이 너무 중요해요. 예, 타격과는 뭐 시연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업도 있고. 예, 그래서 좀 많이 다르죠. 자, 이거는 2023년 요번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아직은 면접 안 봤으니까. 네, 서울 면접의 구상형 1번이었거든요. 근데 지문이 이렇지가 않고 엄청 길어요. 예. 그래서 뭐 점심 안 먹고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프다고 자고 보건실에 들락거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U클래스에 상담을 의뢰했다 막 이러면서 예, 내 전공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막 이런 거 나오고요. 또 사례 주고 학부형한테 어떻게 시연할 것인지 어머님한테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보통 이게 뭐 상담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자 이런 거다. 예, 서울 이런 거고요. 경쟁률은요. 선생님들이 좀 알고 오셨죠? 그쵸? 예, 저희가 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너무 티오가 많다 보니까 너무 티오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갑자기 뭐 700 몇 명씩 뽑다가 갑자기 전국 200 얼마밖에 안 됐거든요. 3분의 1 이하로 뽑았어요. 그때 학생들 막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예, 막 그 다음 주부터 안 오고 10월 달에 막 울고 불고 막 앞에 나서도 울고 막 눈 퉁퉁 붓고 근데 뭐 3분의 1도 안 됐는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초중등 거친 200명씩 뽑다가 작년에는 440명대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5분의 1도 안 뽑은 거잖아요. 난리 났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단 조금 늘었죠. 예. 조금 늘긴 했는데 워낙 뭐 2022까지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턱없이 짧게지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작년에도 시험도 어려웠고 티오가 너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붙을 수 있는 구조고 꼭 재수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뭐 이렇게 하겠지만 오히려 재수생 합격자 비율 따졌을 때 그러니까 직강 안에서 80%가 초시생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렵고 티오 작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면 재수생이 훨씬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재수했냐 초시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경쟁률 한번 보세요. 지금 나 서울 사니까 서울 경기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원서 쓸 때쯤 가서 예, 보셔갖고 뭐 티오 나는 것도 보고 그때 또 뭐 저거 그 지역 상담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나는 이번에 무조건 붙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전북도 많이 쓰셨어요. 예, 왜냐 전북 많이 뽑아서요. 예, 예전에는 안 내려가셨거든요. 예, 작년에도 많이 내려가셨고 왜냐 많이 뽑으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 가서 하겠다. 근데 만족도 엄청 높으세요. 예, 저희 인천 사시는 분이 전북 가셨거든요. 아주 즐거우시다고.
예, 그래서 아, 괜찮구나. 예, 그래서 그때 봐서 보시면 되고 너무 TO에는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항상 1차 커트를 얘기하시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TO가 많으면 커트 내려가고요. 또 문제가 어려우면 커트 올라가서 1차 커트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상대 평가를 해서 명수만큼 뽑는 거라 예,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광역시거든요. 자, 광역시 무조건 수도권 높고 광역시는 무조건 높아요. 예, TO가 이것보다 많을 때도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시 약간 적게 뽑으면 잘 지원 안 하려고 하시죠. 예, 이제 그런 거 있어요. 한번 보시고. 자,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 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경향을 알려드리면 저희 가이드에 보면요, 3개년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시라고 2024 이번 거, 그 다음에 2023, 202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본 게 2024 임용이거든요. 2024, 2023, 2022 했을 때, 예, 그 3년 동안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장 쉬운 편이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옆에서 피드백 받은 내용이었어요. 예, 어떤 학생은 시험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분은 작년에도 시험 보셨거든요. 작년 좀 많이 어려웠고 티오도 갑자기 줄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 바르게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가장 쉬웠다는 게 공부 많이 하신 분한테 쉬웠겠죠. 예. 그리고 그냥 웬만큼 했어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도 많았어요. 전 이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쉬운 문제도 있고 중간 어려운 것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보시면 기출 문제 영역이 보통 60% 넘어요. 근데 60%안 넘을 때가 2023년도 그랬고요. 2020년도가 40%대였어요. 그때도 엄청 어려웠어요. 예, 그때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주로 60% 넘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출제된 문항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주로 저희가 다뤘던 문제도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더 쉽다고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런 거, 뭐 인지적 평가론이나 뭐 귀인이론이나 아먼스퍼이나 이런 거는 사실 다 실전 때 한 번씩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쉬웠다고 하신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무슨 반도라의 관찰학습 4단계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진짜 그거 답 4개 쓰는 거 맞아요? 이렇게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단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임용 공부하면. 그건 너무 기본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분석 심리학의 태도, 외향성, 내향성, 기능, TF, SN 있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쉬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행동 조형, 자기 관리에서 뭐 자기 관찰 쓰는 거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 비밀 보장이나 비밀 보장 예외 조항이나 치료적 요인 보편성, 이거는 뭐 임용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마다 뭐가 확확 바뀐 게 있었거든요. 문제 형식이 바뀐 거나 지문 형태 바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작년에 좀 이상하게 문제가 나서 컴플레인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 말로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이제 반성한 것 같다. 이제 정신 차린 것 같다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꾸준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좋은 성적 냈을 것 같고, 일단은 전공 점수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교육하기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거고요. 자, 기출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들 분석해 보면 일단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정말 많았고, 예, 마르샤의 정체감 상태, 그 다음에 신경증과 폭식장애 쓰고, 그러니까 꼭 지문이 다 거꾸로 나왔어요. 예전에 20년도는 2개 비교해서 쓰는 게 나왔었고요. 이거 2개를 서술형으로, 이번엔 거꾸로 문제의 지문 안에 비교가 돼 있고 가로 안에 쓰는 거였어요. 신경성 폭식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출이 되게 중요한 거죠. 긍정적 의미 부여도 적용에 쓰는 게 나왔거든요. 예전에 나왔어요. 예, 근데 요거 그대로 나왔고, 저희가 요거를 또 실전 그 전치채점 할 때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칼채점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욕도 많이 먹어요. 아니, 현직 교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칼채점을 하냐. 그래서 그 당시에 긍정적 의미 부여 때문에 카페에 질문 오신 분도 있어요. 이 답이 왜 틀릴까요? 막 이렇게. 예, 근데 칼채점 잘했죠, 그때. 예, 그때 왜 틀린지 알으셨기 때문에 너무 자신 있게 쓰셨다고. 예, 그런 피드백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기대효과 쓰는 것도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뭐 다 나왔다. 예전에 다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예, 근데 아마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서술형은 다 외워 쓰는 거라 키워드가 누락이 되면 감점 처리가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제대로 그냥 대충 알아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서술형이라는 거는. 예, 그래서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이 쉬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출이 변형되거나 확장된 문제도 어렵지 않게 많이 나와서 예, 아마 다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추론 문제가 매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추론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건 이제 변별력을 위한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학생들 말이에요. 최근 들어 가장 전문 상담 임용 시험 같았다. 뭐 전년도에는 이거 교육학 뭐 관련 교사 뽑는 시험이냐, 교육학이 많이 나와서 어느 해는 막 심리학과 문제만 잔뜩 나온 거예요. 이건 심리학과 4학년 졸업생만 유리한 거 아니냐. 데피니션 쓰는 거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과목 위주로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가이드에 보면 제가 과목별로 비중을 평가해 놓은 게 있어요. 네, 보시면. 그래서 보면 상담이론 실제가 20% 정도 나왔고요. 물론 상담이론 실제 20%라고 한 것 중에서 아마 이 부분은 출제위원들은 요거는 심리치료라고 해서 낸 것도 있고요. 아마 상담 실습이라고 해서 이거 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영역이 많이 겹치니까. 근데 저희가 배운 거로 하면은 상담이론 실제가 20%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격이나 진로, 심리검사, 가족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죠. 기존 과목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이제 가이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거. 이거 항상이거든요. 아무리 문제가 쉽던 어렵던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평가 과정을 필터링 없이 공부하시고 기출 영역을 완전히 소화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다 잘 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기본 개념에 충실하는 거. 기본 개념이 뭐냐면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평가 영역, 기본 이론, 종합 이론, 1, 2.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이 4월부터 5, 6 이렇게 세 달 동안 하거든요.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예, 거기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3번 정도 풀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시험 볼 때까지 그 공부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에도 또 증명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편식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편식 안 하는 거. 근데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시간 있을 땐 하지만 나머지는 잘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이 정신분석이나 뭐 인간중심 행동주의 이런 걸 잘하세요. 그런데 게슈탈트, 현실치료, 교류분석은 몰라요. 왜냐하면 잘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 이론 쪽은 많이 하시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진도가 밀리고 근데 복습을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이 자꾸 비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편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석대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기출 영역 잘 분석하는 거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리 어렵던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이런 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시간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이렇게 못 하시는 거죠. 이것도 지적이고 저런 것도 지적이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뭐 한순간에 되는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상담하면 많이 듣는 이유가 본인은 이론은 다 아는데 적용 능력 떨어진다고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볼 때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적용 능력은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관련 이론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문제풀이를 하고 기출을 푸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런 오개념을 발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에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적용하는 것도 내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푼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된 상태에서 기출 풀고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문제 또 풀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험은요 만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낯선 문제 다 틀릴 것 같은 문제 꼭 나와요. 이번엔 낯선 문제가 제일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꼭 이런 낯선 문제 한두 개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고 이상하게 착각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남들 다 많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내가 자꾸 틀렸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도 다 틀려요. 그래서 막 여기다가 포커스만 맞추시면은 기본을 다 놓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요거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공부한 영역 확장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많이 한다고 저희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뭐 개론서 많이 읽고 지식은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시험 보면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임용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항별 분석은 선생님들 보시고요. 제가 아까 가이드 쪽 보시면은 29쪽에 A형 1번 문항부터 해서 쭉 나왔어요. 예, 거기 뭐 업무 과목 나와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퍼센트 아까 잠깐 말한 거예요. 퍼센트. 근데 여기 빈 거는 저는 배운 거로 했고요. 여기 빈 거는 아마 여기 상담 이론 실제나 심리 검사. 왜냐하면 심리 치료에 그 심리 검사 요번에 웨이즈도 나왔고 TCI도 나왔고 MMPI 3개 다 나왔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는 심리 치료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영역이 겹쳐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거라면 이렇게 되어 있다. 예, 100%. 또 한번 보시고요. 이건 맨날 바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1쪽부터 47쪽까지는 적중 문항 나와 있는데 뭐 공부 안 하셨으니까 사실 이거 뭔지 잘 모르죠. 그렇죠. 네, 근데 처음 출제된 것 중에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거 다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사실 배운 것도 다룬 거랑 안 다룬 거랑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리고 샘플러스 들어가시면 전체 문항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오른쪽은 저희가 풀었던 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수강생이 직접 알려준 적중 내역은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뭐 끝나고 좀 뭐 해준 게 너무 아까 본인이 생각 많이 나와서 저희가 너무 감동받았다 막 이래서 나도 학원에다 이걸 내야 되는데 선생님 생각나면 좀 써봐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다 주신 거예요. 예, 근데 빼놓은 문항도 있으시더라고요. 다 찾은 거 아니고. 예, 한번 보시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커리큘럼이 어떻게 보면 시기별 학습 전략 그쪽하고 겹쳐요. 뒤에 보면 시기별 학습 전략 나와 있거든요. 예. 보시면 이제 1월 달 6일 날 개강을 하는데요. 기본 이론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죠. 예,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난 기본은 다 돼 있으니까 이거 건너뛰고 종합부터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기본이라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예, 보시면 과목이요. 안 보이시죠? 상담 이론 실제부터 특수화 상담까지 원래부터 있었던 7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출이 가장 많이 났던 빈도가 높은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합니다. 그래서 1, 2월은요 뼈대만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1, 2월 달 되게 즐겁게 공부하세요. 이 정도면 할만한데? 막 이래요. 왜냐면 다 배운 내용이거든요. 뭐 정신분석 나오지, 뭐 육 나오지, 뭐 민우친의 가족 상담 나오고, 보엔, 가계도도 나오네? 이러니까 너무 재밌어 하시죠. 예, 그래서 기본 이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 그래서 하고요. 저희는 정규 강좌가 다 무조건 토요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일 하시는 분, 학교 다니신 분 많아서 전 처음부터 토요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매주 배웠던 거를 그 다음 주에 오시면은 그 조교 선생님이 자료를 주는데 그 중에서 형성평가 있거든요. 요새는 형성평가를 따로 풀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풀고 답을 다 드려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5분 정도 드렸거든요. 예, 근데 되게 많아요, 문항수도. 그러니까 전주에 배운 거를 생각해서 공부해 갖고 오면 뭐 가로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거 고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주 거 복습하는 의미이고요. 이거는 매 수업 시간마다 매번 해요. 예. 그리고 읽기 자료라는 거는 약간 교재 말고 선생님들이 읽어야 좀 이해될 만한 거. 자, 이거를 책을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좀 요약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읽기 자료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2월 17일은 합격자 사례 발표 이건 항상 하거든요. 예, 수업 그날은 한 1, 2교시 좀 일찍 끝나고 여기 합격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앞에서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미리 촬영하고 가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래서 그때 오시면은 이번에 시험 봐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죠. 어떻게 해서 합격했는지 뭐 끝나면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교재는 기본서 1, 2, 3권은 새로 다 나옵니다. 예, 제가 2권까지 넘겼고 3권 마무리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년도 교재를 미리 사서 사가지고 혹시 하신 분은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뭐 부분 수정한 것까지는 다 기억 못해도 많이씩 그 과목마다 좀 된 거는 좀 프린트해서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2023년도 금년 교재 갖고 계신 분은 내년 강의 지금 설명회가 지금 제가 12월 달에 하고 있어서 내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 4월도 보면 종합이론 원이에요. 이때는 나머지 또
겹치지 않은 부분인데 보시면은요. 상담 이론 실제부터 집단 상담까지는 기본 이론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영역이 안 겹쳐요. 왜냐면은 상담 이론 실제만 기본 이론 때 다 하면 4주를 상담 이론 실제해야 돼요. 상담 이론 실제가 제일 범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본에서는 인지치료까지예요. 아론백. 상담 실제부터 인지치료까지. 그 다음에 상담 종합되는요. 게슈탈트, 현실치료, 교류분석, 그 다음에 실존주의, 의미치료 이런 거 합니다. 통합적 접근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과목이 겹쳐도 기본하고 종합은 영역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실습하고 아동심리, 청소년심리까지 합니다. 똑같아요. 형성평가 하고요. 자, 요때부터는 저희 서술형 문제 하나씩 하거든요. 그냥 쉬는 시간에 서술형 문제 푸시고 점심 먹으러 갈 때 내고 가시면 채점하신 우리 현직교사가 와서 채점하시고 그 다음 주에 나눠드려요. 자, 요거는 일단 직강생 먼저 하고요. 그래서 3월부터 저희는 문제를 풀어요. 서술형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7월 정도 됐을 때는 폼이 다 잡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때는 직강 대상으로만 하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7, 8월 달에 게시판을 통해서 3번 정도 해드립니다. 직강 선생님들은 3월부터 계속 쭉 해서 7, 8월까지 계속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읽기 자료 똑같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스키마 해요. 저희 마인드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시간 할애하지 못하지만 강의 시작할 때 스키마로 그때 필요한 거 한 페이지 정도 제가 스키마로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그거 보고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키마라는 게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합이론 때부터 뭐 하는 게 많아요. 서술형 문제도 해야지. 내고 가야지. 그 다음에 스키마 제가 설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들어서 아실까요? 저희는 하프 모의고사를 꼭 개강할 때마다 봐요. 1월 달만 빼고. 그래서 이따 D도 나오는데 3월 개강할 때 1, 2월 공부한 거로 하프 모의고사 보고요. 5월 개강할 때 1, 2, 3, 4 거 누적해서 또 보고요. 그 다음에 7월 달 개강할 때 1, 2, 3, 4, 5, 6 거 또 다 봐요. 엄청 부담스럽겠죠? 안 본다고 하면 싫어하세요. 저도 예전에 한번 안 볼까 했는데 선생님들 왜 안 보냐고 막.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갖고 스타디도 짜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제가 스타디 하는데 제가 3월부터는 스타디를 2개로 나눠요. 관리반, 자율반. 그래서 그냥 나 자율적으로 하고 싶다는 분은 자율반 하시면 되고 이제 지원하고. 근데 관리반을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시험을 보는 게 성적이 돼야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수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그거 아니라도 이제 시험을 매 개강할 때다 보니까 내가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3월 개강할 때 하프모의고사 보려면 1, 2월 거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오셨는데 자기는 설렁설렁 공부하려고 왔는데 직강 왔더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스터디하고 막 끝나니까 막 스터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서 그냥 가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구나.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그 카페에다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좀 많이 열심히 하세요. 저희는 오시면.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나는 정말 뭐 장치가 있어야 되고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난 진짜 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 직강 추천해 드립니다. 오실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저희 면접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면접이라는 게 본격적인 준비는 1차 시험 끝나고 하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상담교사가 될 것이고 현장에서 어떤 상담교사가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1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머리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4월 달에 현직교사, 베테랑 현직교사 와서 특강을 해요. 특강이라는 게 뭐 면접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장 상담교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상담교사를 원하고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거를 들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인강 선생님들도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토요일날 강의 끝나고 바로 해요. 5시에 끝나니까 그때부터 해서 1시간 반 정도 끝나면 또 질문도 받으시고 와서 하시는 분이 교육 연수도 찍으신 분이라 상담교사들 연수 그다음에 서울 분인데 그 지방으로도 막 상담교사들 연수 특강 강사로 많이 가시는 현직교사 선생님이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면접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때 인강 선생님들 오실 수 있고요. 자,
자, 스키마 같은 거는 스키마나 그 다음에 한 끝을 2년마다 한 번씩 개정돼서 2023년도 개정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이론 2도 나머지 과목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로 상담부터 심리 검사에서 심리 치료까지예요. 심리 검사는 되게 많이 어렵거든요. MMPI, 지능 검사 이런 거 다. 그래서 심리 검사는 한 3주 정도 이상 해요. 예, 그래서 워크샵 자료로 많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 심리 검사 하나도 모르고 안 해봤다 해도 다 그거 하면 다 충분하게 다 커버가 되는 양이에요. 예, 엄청 전문가 정도. 예, 그래서 심리 검사 되게 자세하게 하고 나머지 것도 다 합니다. 예, 특수화, 이상심리, 특수화도 기본에서 안 한 나머지 영역. 이상심리, 심리학 개론, 학습심리, 심리적 다 하죠. 예, 그래서 여기는 특히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자, 뭐 여긴 뭐 TCI도 이렇게만 썼는데 이번에 TCI는 제가 항상 문제로 다루고 자료로 드리던지 이번에는 그냥 보충 자료로 드렸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항상 보충 자료 했다가 시험에 나오면 다시 교재로 넣어요. 뭐 액면 다 놓진 않고. 예, 일단 그래서 이번엔 또 TCI는 또 교재로 좀 들어갔어요. 예, 일단. 자, 똑같습니다. 형성평가, 서술형 문제, 스키마로 내용 정리하는 거 한 파트 읽기 자료. 그러니까 정말 좀 하는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원치라고 저희 강의 들으신 분은 다 아는데 이상심리 원인과 치료거든요. 자, 이거는 책자는 아니에요. 책자는 아니고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새는 이상심리가 DSM 진단 기준보다는 원인과 치료가 많이 나와요. 원인. 예, 근데 이거를 다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단면으로 해서 이렇게 두꺼운데 우리 선생님들은 양면으로 해서 되게 얇으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링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쪽으로 만들어서 프린트로 드리면 선생님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링 만드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원인과 치료에서 거진 다 있어요. 예, 원인과 치료. 그래서 이런 거 자료도 제공이 되고요. 수강생 전용이니까. 그다음에 2차 하프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에 하프 모의고사를 직강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 보면 채점해서 또 드려요. 그 다음 주에. 예, 채점만 해서 드린 게 아니라 여기 오면요. 이름 빼고 점수랑 등수가 쫙 써 있어요. 그럼 나는 내 점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150명 중에 내가 몇 등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평균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불안감정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상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꼭 30% 안에 들 거고 내가 지금은 거진 뒷등수지만 다음번 잘 봐야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요때도 뭐 스타디 그래서 5월 달에 스타디 한번 또 조정해요. 요때 가장 많이 나가세요. 뭐냐? 교생 실습. 갔다 오시다 보니까 공부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받으리는데 말도 안 되는 점수 받으셔서 그래서 3월에는 들어왔는데 왜냐면 1, 2월은 가장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5월에 시험 볼 때는 뭐 교생 실습 갔다 오고 뭐 못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받으시면 또 다시 관리반을 나갔다가 또 다시 시험 봐서 7월에 들어오시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때 인강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셔서 자, 요번에도 줌을 했거든요. 신청하시면 똑같이 직강하고 똑같이 시험 보시고 저희가 그 개강하는 날 아침에 시험 먼저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끝나고 봤더니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 다들 시험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저 여기서 강의하는데 예, 그거 잘 봐야 되니까.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10시부터 바로 시험 먼저 보거든요. 그때 인강 선생님도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같이 줌을 켜놓고 하거든요. 같이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몇 시까지 답안지를 올리시면 그분들 것도 저희가 다운받아서 채점해서 같이 드려요. 예, 직강생 거 당연히 다 채점해서 다 드리고. 저 교사들이 자주 와요. 채점하러. 예, 선생님들 다 선배죠. 예, 선배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인강 선생님도 줌 라이브로 참여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참석하셨는데 답안지 안 내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월 3일부터 그 기출문제는요. 기출문제 분석은 수요일만 해요. 그래서 이때는요. 토요일은 직강으로 올 수 있는데 수요일인 평일이랑 못 오니까 이거는 인강으로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강의는 다 직강으로 하시고 자, 이거는 종합이론이나 이거 들으면 다 무료로 다 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 수강생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요일 강의는 오실 수 있는 분은 오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인강으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밀리는 강의가 이 강의예요. 특히 학기 병행하신 선생님들. 학기 병행하고 이게 지금 4월 3일 시작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 저와 많이 하시잖아요. 교생 실습도 하고 뭐 중간고사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강의가 쭉쭉 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은 와서 듣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교생 실습 가는 기간만 인강 전환하고
나머지 직강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안 밀리고 듣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한 8월, 9월 됐는데도 기출을 다 못 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출이 너무 중요한데.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기출문제집이 매년 나왔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하고 금년 거만 새로 편집하고 답안해서 아마 저희 카페에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기출문제집 갖고도 가능합니다. 예, 작년도 기출문제 갖고 계신 분, 근데 거기 뭐 풀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거에다가 나머지 문제와 답은 저희 카페에 나중에 올릴 거거든요. 예, 이제 요거는 순서대로 돼요. 상담 이론 실제부터 기출문제집이 과목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서 맨 끝에 심리치료로 끝나요. 그래서 13주면 다 풀거든요. 쫙 풀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문항을 알려드려요. 이번 주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럼 미리 복습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또 예습하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13주면 다 6월 달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6월 달이면요 평가 영역 모든 게 다 끝나고 기출까지 다 끝나요. 예, 6월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 하반기는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이때부터는 선생님들이 7, 8, 9랑 모의고사 이 실전하고 뭐가 다르냐 물어보시는데요. 이때는 과목별로 해요. 1주차는 상담 이론 실제. 상담 이론 실제가 기본하고 종합이라고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이때는 매주 한 과목씩 꼼꼼히 공부를 해갖고 오시면 와서 문제 푸시는 거예요. 문제 풀고 제 해설하고 또 집에서 풀어갖고는 추가 문제도 있어요. 이건 과제를 해오시면 그 다음 주에 제가 해설 필요한 거는 또 따로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과목씩 해요. 2주차는 성격 심리. 그러니까 일단 진도만 끝내시면 복습할 게는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전반기에 공부를 좀 못했다고 해도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게 7, 8월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꼼꼼히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무조건 꼼꼼히. 그래서 순서대로 다 해요. 그리고 뭐 특수화나 이상심리는 한 주에 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앞에 과목은 한 주에 한 과목씩. 그래서 9주 동안 하면 모든 전체 영역을 한 번씩 다 합니다. 예, 그러면 9월 첫째 주까지인가 하면 9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 한 번씩 하면 다 끝납니다. 이때도 물론 개강날 이것도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조정하는 거는 마지막이에요. 예, 이후에는 이제 조정 잘 안 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끝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따로 강의는 하지 않고 이건 기출 영역만 모아놓은 거고요. 예전에는 수강생 전역이었는데 2023부터 밖으로도 나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이 빨간색으로 해놔서 셀로판 대고 하면은 안 보여요. 예, 이제 그렇게 된 책인데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금년도에 만든 2024년 거 내년 거도 그냥 사용할 건데 이번에는 이것도 강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 촬영을 해요. 한 끝도. 예, 촬영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뭐 강의 들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한 끝은 나중에 책을 한번 뭐 궁금하시면 한번 밑에 가서 보고 가시면 넘버링으로 되게 편하게 돼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기법이면 기법 있고 그 최근에 났던 지문이 요약되어 있어요. 기출 지문이. 그래서 이게 났었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넘버링으로 쭉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요거 기출 영역. 자, 이거. 자, 모의고사 때는 뭐가 다르냐면 OMR 답안지 그대로 그거랑 똑같이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7, 8월에는 과목을 한 과목씩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전 영역을 다 해요. 그런데 무조건 첫 주부터 전 영역 다 하면 선생님들이 일주일 만에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 한 게 뭐냐면요. 제가 1주부터 3주까지를 과목, 이렇게 구간을 다 나눠드려요. 1주부터 3, 그러니까 1주부터 3주차까지는 예를 들면 1주는 상담 이론 실제는 뭐 행동주의까지. 그 다음에 성격은 어디까지, 가족은 어디 이런 식으로 다 나눠드려요. 3주까지. 그래서 3주를 다 돌리고 나면 전체 모든 영역을 한 번씩 다 보는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신 다음에 4주차부터는 저는 제 마음대로 내고요.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본인 스타일에 맞게 돌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초시생 같은 경우는 1주부터 3주도 빠듯해요. 그러니까 1주부터 3주 동안에 전체 한 번 다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1주부터 3주 동안 한 번 다 보고 벌써 2번 봤잖아요. 그 다음에 2주 동안 다 보고 마지막 한 주 동안 다 보고 시험 보러 가면 돼요. 예,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때만 해도 4번을 보고 시험을 보러 가요. 더 빨리 보는 반은 더 빨리 보고요. 그 다음에 7, 8월 때도 또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서 외워서 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죠? 그쵸? 돼요. 예, 그래서 커리큘럼대로만 하시면 여러 번 보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제로 시간도 재보시고
그다음에 잘 써지는 펜이 있거든요. 미끄러워서 답안지가. 그래서 잘 써지는 펜도 보시고, 그래서 연습하는 거죠. 실전하고 똑같이. 예, 저희 똑같이 합니다. 예, 답안지 나눠드리고, 자, 그다음에 원서 쓰기 전에 지역 상담 항상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전체 채점을 2번 해요. 2회 정도. 전체 채점이라는 거는 이제 채점을 해드리는 거고, 그날은 아침에 교육학부터 봐요. 예, 교육학 보고, 교육학은 저희가 채점해드리지는 않고 본인이 해설 강의 올라간 거 보고 채점하시면 되고요. 예, 전체 채점 2번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본인이 채점한 거, 전체 채점 2번 한 거, 이게서 평균 가지고 원서 쓰기 바로 전주에 지역 상담합니다. 직강생 같은 경우는 선착순 대면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메일. 예, 끝나고 해도 많아 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은 형식에 따라서 내시면은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예를 들면 뭐 경기초를 직강 안에서 뭐 몇 명이 일지망으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선생님은 몇 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위치를. 예, 그 다음에 이지망 전남에선 선생님이 몇 명 중에 몇 명 몇 등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퍼센트를 보시라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체 채점 할 때도요. 저희는 다 채점해서 드리잖아요. 인강 선생님들도 그 줌으로 하시는 거 신청하시면 일단 그거를 답안지를 저희가 스캔 떠가지고 채점해서 보내드립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해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직강처럼 뭐 오셔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공부를 무작정 하는 건 아니라 내 위치 정도도 알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드려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하는 게 많아요, 직강 안에서는. 예,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들도 못 오시는 거지. 그래도 뭐 희망자는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저희는 이제 면접 특강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저는 상관없잖아요. 예, 근데 보면 언제부턴가 선배 임용된 사람들이 후배 보내라고 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수님 후배 보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 연도에 서울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분이 막 점심까지 사맥이면서 후배들을 면접 지도해서 막 서울 그 어려운 서울을 막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 티오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만 하니까 전 지역을 다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제 그때 줌으로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다 모여서 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는 면접 시연도 서울 경기는 다 만나서 했어요. 경기, 인천도.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 흩어져서 있고 하니까 줌으로 시연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보고 나서 일주일 뒤에는 전체 특강이 있어요. 이때는 그 해 가장 서울 경기 평가원 가장 높은 점수 받으신 분이 와서 특강하거든요. 이번에도 했었어요. 12월 달에. 예. 근데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예. 그 특강 질이 되게 좋다.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면 내가 시험 잘 봐서 면접이 1등이라서 내가 후배들 앞에 가서 특강 강사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면접 시험 보는 날 일찍 가셔서 그 시험 보는 장면을 다 찍어요. 그 뭐 이게 면접관들 들어갈 수가 있대요. 다 찍어서 그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컨택해서 제가 선생님이 제일 점수가 높으니까 특강 강사하세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나자마자 제가 부탁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다 찍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강의를. 네, 이제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때 와서 인강 다 오실 수 있고요. 12월 그때 요번 주도 12월 첫 주에 다 와서 되게 많이 와서 들으셨어요. 인강 선생님들도 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강 선생님들까지 못 해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연 같은 거는 인강 선생님까지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직강 오시면 시연 입자 합격자 발표 나고 시연 해드리고요. 네,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 안 썼는데 저희 줌 특강이라는 것도 있어서 좀 그 전체 특강 말고 좀 자세하게 물어볼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지역별로 뭐 경기, 서울, 그다음에 요번에 평가원 많이 묶었거든요. 전라남도 북도 묶고 경상도 쪽 묶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또 선배들 또 이렇게 3명, 2명씩 줌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 미리 질문 받아서 예, 또 이렇게 컨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다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열정이 넘쳐가지고 다들 그래 열정 넘쳐서. 예. 왜냐하면 면접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1차를 아무리 잘 봐도 면접을 못 보니까 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현직 교사가 봐주는 이런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예, 또 너무 다르게.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막 되게 감동적인 생각나는 게 어떤 분이 그 후기를 쓰셨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진영 교수님은 현직 교사라는 좋은 인적 자원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사들이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채점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면접 이것도 많은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런 게 있고, 특히 이제 면접 시연이나 요런 거 지도받고 계신 분들은 오실 수 있으면 직강 오고, 제가 작년에 티오가 많이 줄면서 작년에 경상도 쪽이나 이런 쪽은 제가 직강이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봐주실 분은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서 신청해라 그랬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그 경상도 쪽 이런 분들은 신청하셔서 그때 시험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도 이번에도 한번 보고 계시다가 제가 올리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라이브반이 없어져서 그게 있을 때까지는 그쪽에서 경상도 쪽 되게 많으셔서 되게 많이 봐주셨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가지고 좀 안 돼요. 저희 직강에서는 별로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에 그렇게 해서 시험 받아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또 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번에. 예, 부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면접까지 다 해드려요. 예, 열심히. 선생님들이 뭐 열심히만 하신다면이야, 뭐. 자, 그 다음에, 자, 교재는 이건 원 사이즈고 가로로 된 스키마고요. 예, 마인드맵이에요. 스스로 키워가는 마인드맵. 스키마도 이거 학생들이 그때 공모해서 당첨된 거예요. 예, 마인드맵 그 교재 이름 막 이런 거. 예, 영역별로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스캔 떠왔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제가 잘라온 거거든요. 이쪽에도 있고, 행동주의 하면 주요 개념, 뭐 간헐 강화 쫙, 그 다음에 상당 기법 하면 쭉 나오고요. 그죠? 행동 연쇄 2가지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보시면 이번에도 뭐 토큰 경제도 시험 나왔고, 그 다음에 행동 형성도 났죠? 예, 그 다음에 자기 관리에서 그 3가지에서 자기 관찰 이런 것도 났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공부하고 나면은 이렇게 구조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스키마예요. 예, 마인드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성격 심리 쪽이거든요. 뭐 대상관계 이론, 주요 개념 쫙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위에는 뭐 히긴스의 자기 불일치론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예, 뭐 실제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의 불일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구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뒤에 보면 학습 전략 쪽에 나와 있어요. 구조화할 때 백지 꺼내놓고 내가 공부한 걸 이런 식으로 가지쳐셔도 되고, 스키마 놓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주로 이게 뭐 비슷한 이론이나 명칭 정말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5, 6월 되면 진짜 머릿속에서 다 섞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늘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딱딱 떠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반기는 여기를 다 빼곡히 채우세요. 외운 거를. 처음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쪽부터는 내가 외운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책이 작으니까 크게 해갖고 뭐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 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외운 내용을 여기다 다 채우시죠. 예, 문장으로 다 쓰면 힘드니까 뭐 키워드 위주로 쓴다거나.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게 약간 가지치는 데 사용하신다, 후반부에는 내가 외운 걸 쓰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항상 공부하고 나면 구조화 시켜라,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한 끝 아까 말한 거예요. 예, 이것도 원 사이즈 큰 책인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가족 상담, 자기 분화, 이거 보엔이거든요. 이게 여기는 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책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다 가로로 밑줄로 되어 있었는데 최대한 밑줄을 많이 없앴어요.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막 인출하시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자기 분화하면은 정서적 융합 중요하고 자율적이라는 거 중요하고, 이번에도 자기 분화 났었죠. 개인내적 측면, 관계적 측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2015년 기출 나왔던 지문, 그죠? 여기 요약된 거. 이번에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입장 기법도 나왔어요. 예, 나입장 기법 하는 거. 그 다음에 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박스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넘버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예, 모든 과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스키마예요. 이거는 내가 이론 공부 좀 하고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출 영역을 내가 좀 정리해야겠다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의미부여도 보면 47번에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이것도 나왔었죠. 효과 쓰는 것도 나왔었고요. 저 효과는 2가지예요. 한 가지만 쓰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2013년도 긍정적 사례 의미부여한 적용회가 이렇게 밑에 기출지문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번에 적용회 쓰는 게 그대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위에 그 중요한 내용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셀로판지 되면 이거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인출할 수 있고요. 밑에는 기출 영역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한 끝이에요. 자, 똑똑한 교재라고 했는데, 자, 엄성 키워드는 이거 받으셨죠? 자, 이거는 그냥 갖고 다니시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하면서 제가 추록 부분 좀 추가했어요. 작년엔 2, 3, 3이었거든요. 네, 금년에는 19개 추가해서 추록이 뒤에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갖고 다니면서 되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예, 다 기출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이거 받으시는 걸 알고 있고, 이건 비매품이라. 그리고 인강으로 설명해 들으신 선생님들은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래요. 받으시려면. 예, 그러면 이거 책은 아마 드리는 것 같고, 이것도 강의가 제가 작년에 촬영한 게 있어서 올라가 있고요. 추록 부분만 따로 예,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촬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것도 강의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처음엔 책만 있었는데 했고요. 자, 뭐 갖고 다닐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앞에 똑똑한 교재라고 한 거예요. 자, 요거. 그죠? 의식. 자, 이번에 그러니까 보면 태도와 기능, 이거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태도가 2개 쓰라. 외향성, 내향성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거 다 돼 있죠. 예, 이것도 내는 거고, 그다음 요 4개 돼 있잖아요. 요것도 그대로 쓰는 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죠. 이렇게. 관찰학습도 이거 순서 쓰는 거였거든요. 주의, 파지, 재현, 동기. 이것도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고.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 이런 거. 67번 넘버링 매겨 있고요. 그래서 252개라는 거예요. 추로까지 합쳐서. 예. 그다음에 손진기는 선생님들 진단 기준 되게 많이 외우시잖아요. 이상심리랑 제가 여기 라벨 많이 붙였는데 요만한 사이즈예요. 예,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는 앞에 빨간 글씨로 돼 있어서 빨간 셀로판지 놓고 보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출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손진기도 이거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 소책자입니다. 다 소책자.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뭐 진단 안에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외상후 스트레스장 이번에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도 쓰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이렇게 쓰는 거. 그죠? 그다음에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이런 내용 쓰는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침습 요거 그대로. 예, 그다음에 1개월 이상 요것도 같이 나왔죠. 질문 추가해야 될 질문. 이거 뭐 저희 뭐 원래 그 전공모의사도 했던 건데 저 요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다 빨간 걸로 쳐 있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작정 외우시는 게 아니라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중요한 거 설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우실 때 하시면 되거든요. 예, 이거고. 이원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는 책자가 이건 수강생 전용이다. 손진기도 수강생 전용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 이상심리 원인과 치료가 다 장애별로 되어 있다. 이것도 갖고 다니면서 얼마인지 보실 수 있고요. 이거 수업 자료. 자, 이거는 36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번에 나온 아브람슨의 우울증의 기인이론이거든요. 네, 이렇게 그대로 나왔죠. 예, 일반화에 영향 미치는 거 뭐 이런 거. 만성화. 예, 만성화.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다 똑똑한 교재라고 한 거죠. 기본서 말고. 예, 교재가 좀 그런 게 많아요. 예, 선생님들 좀 더 편하게 좀 공부하시라고 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그 뭐 스터디 관련인데 제가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예전에 13년도인가 했는데 그때 막 2013, 14 그때는 큐가 많을 때도 아닌데 막 끝나고 안 가시고 막 자기네끼리 스터디를 해서 엄청 공부를 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아예 이 스터디를 내가 다 관리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2016년도부터 관리반이라는 걸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다 했더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스터디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끼리 묶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관리반하고 자율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육대학원에서 화요일 목요일 계속 강의를 했었거든요. 2015년도까지. 그런데 관리반 시작하면서 거기를 포기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냥 학교로 전 들어가려고 그걸 안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에서 선생님들 그 양성과정 그러죠. 예, 선생님들 지금 다니시는 거기서 뭐 맨날 강의했어요. 상담 이론 실제도 하고 이상심리하고 화요일 목요일 밤마다 맨날 가서. 그런데 이제 관리반 하면서 제가 그냥 끝낸 거예요. 거기를요. 예, 그래서 보시면 스터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월부터 나눠지고 예, 그래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관리반을 지원하시면 되고 이건 항상 하프 모의고사 점수로. 근데 모의고사 점수 좋아도 자율반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개별로 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규칙이 없으면 이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또 성적 안 좋으면 나갔다가 또 그 다음에 성적 돼서 들어오고 막 이런 시스템이에요. 예, 뭐 제가 다른 걸 알려 주는 건 아니고 3주마다 한 번씩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관리반이요. 그러면 그동안 몰랐던 거 질문 모아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여기 바로 항상 여기서 하거든요. 여기 동그랗게 앉아서 순서대로 와요. 관리반이. 그리고 오면은 조장이나 어떤 분이 아이패드에 쫙 깔아갖고 와요. 그날 질문할 거. 그럼 제가 답변하고 또 때로는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관리반 같은 경우는 또 출석 체크 합니다. 스터디에 얼마나 잘 참석했는지 뭐 그런 것도 보고 해요. 근데 자율반도 선생님들이 끝나면 다 여기 하시거든요. 하시고 모르시는 거는 수업 끝나면 여기 맨날 질문하세요. 예,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뭐 출석 제대로 안 한다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난 자유롭게 하겠다 하면 이제 자율반이신 거죠. 근데 대부분 관리반 들어오길 되게 원하시죠. 간절히 소망하시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리반이든 자율반이든 개별이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3월부터 운영합니다. 자, 첨삭해드리는 거죠? 네, 저희 현직교사. 이 현직교사 워낙 똑똑했고 이번에는 또 휴직계 내고 좋은 대학원 들어갔더라고요. 예, 꿈을 되게 크게 해서 제가 유학도 가라고 박사 유학도 가라고. 그래서 첨삭 우리 그 인강 선생님들은 7월부터 근데 잘 안 올리세요. 인강 선생님 맨날 올리시는 분만 올리고 잘 안 올리세요.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첨삭 다 해서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빨간 글씨로 하거든요. 예, 이것도 활용하시고 자 하프 모의고사 매번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3월 9일, 5월 11일, 10월 13일 이때 개강일이에요. 이때 꼭 봅니다. 엄청 열심히 하세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들어와 보면 다 그냥 책 이만큼 싸놓고 다 공부하시느라고 그럽니다. 예. 자 기입형 서술형으로 초시생이 있으니까 원래 실전 모의고사처럼 지문을 그렇게 길게는 안 해요. 그렇지만 거진 같은 형태? 예, 기입형 서술형. 그럼 초시생이 어떻게 풀까? 근데 하세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미리 강의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요새는 많이 미리 1월부터 6월 강의는 많이 듣고 오시더라고요. 예, 언제부턴가. 예, 왜냐하면 대학원을 다니고 학기 병행하니까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시면 근데 뭐 하나도 안 하셔도 와서도 잘하신 분도 계세요. 자 이런 게 다 시스템이고요. 예, 하프 모의고사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 있겠죠. 불안은 조성되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거죠. 계속 공부하면서 누적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정말 티오 많을 때는 2022학년도까지가 티오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직강생의 1차 합격자가 80%가 넘었고요. 관리반은 90%가 넘었었어요. 사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뭐 조 보면은 6명 다 합격한 조가 엄청 수두룩했어요. 예,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티오가 막 3분의 1도 안 되니까. 예. 근데 그게 다 뭘까요? 뭐 다 똑똑하신 분이 물론 오셨겠지만 일은 계속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뭐 시험 보려면 봐. 나는 그냥 그게 아니라 시험 본다면 엄청 열심히 해서 오시고 막 뭐든지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겠죠. 하시면서 나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네. 안 되겠다. 방향도 좀 바꿔보시고 그죠? 그리고 남들은 하반기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는데 우리는 미리 다 한 거잖아요. 계속 시험을 보니까 3월, 5월, 7월 보고 6월 달에는 또 전국 모의고사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반복해서 보게 되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인강 선생님도 줌 라이브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역 상담 아까 한다 그린 거죠? 예, 요거 있는 거, 요거 관리 시스템 다 있고요. 그때 가면 또 미리 다 알려드려요. 예, 자 면접 특강 계속 있는 거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죠. 예, 이번에는 면접 시험이 1월 6일로 예정이거든요. 제가 이제 공지할 거예요 카페에. 예,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 이런 데는 다 대면 시험으로 2월 6일로 확정을 했고요. 예, 면접관들 다 섭외해놨고 이제 그건 이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나고 이제 받아서 하거든요. 나머지 지역은 지역이 다 넓어서 이제 줌으로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거 다 있어요. 자, 이런 거 있고.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 선생님들은 이제 11월 30일이 면접 특강이고요. 그 전주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또 뭐 줌으로 만나는 거 있고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하면 시험 있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아까 합격자 사례 발표 있다는 거 이런 거고요. 자, 요거는 리얼 수강 후기 이런 건 선생님들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한번 자, 쭉 보시면 63페이지부터 있는데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먼저 이해한다는 거는 암기가 아니라 먼저 내가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건 꼭
개론서를 보시는 거. 개론서는 선생님들이 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보는 그 교재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해 내용이 안 되잖아요. 학원 교재는요, 요약이고 제가 이걸 다는 못 하잖아요. 제가 설명할 분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제 개인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는 끝나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학교에서 보는 그 전공 도서 있죠. 항상 그거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한 다음에 암기예요. 처음부터 무조건 막 암기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먼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구조화하는 거. 그래서 늘 복습했으면 1시간 공부했다. 그래서 내가 정신분석을 2시간 동안 공부했다 그러면은 책을 딱 덮고 끝나는 시간 한 15분 정도 할애하셔가지고 스키마로 하셔도 되고, 백지 하나 딱 펴놓으시고 가지 치시는 거죠. 예,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이 무의식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불안은 종류가 3가지고, 그래서 불안 가지 치시고, 방어기제 중요하고, 방어기제 내가 생각나는 방어기제 명칭 쭉 쓰고, 상담과정 4단계 쓰고, 그 다음에 기법 명칭 쓰고, 이런 게 구조화잖아요. 항상 그렇게. 그래서 그거 구조화한 거, 아니면 뭐 사진 찍어서 또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또 머릿속에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 영역 가장 중요하다는 말 제가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요것도 나올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유추해 보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기출문제 풀면서부터 선생님들이 주로 암기 시작하시죠. 보통 본격적인 암기는 하반기라고 하는데 우리 다 미리 하세요. 왜냐하면 하프모의고사를 보려니까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 풀다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막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출 영역 소화하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골고루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초시생은요 골고루 공부해요. 그런데 재수, N수생에 약간 좀 위험한 건 뭐냐면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골고루 안 하세요. 편식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항상 골고루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영역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습할 땐 다 봐요. 근데 암기는 일단 출제됐던 부분부터 암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다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출됐던 거 먼저, 암기 순서는 그래요. 기출 먼저 됐던 거 암기. 그다음에 안 됐던 거지 나중에 이제 보여요. 예, 그래서 기출부터 시작해서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반복학습 중요하다는 건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 시작하시면 아실 거예요. 자, 지나가면 까먹고요. 어제 외웠는데 오늘 형성평가 하려니까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뼈대가 떠오르고, 어느 순간에 키워드가 떠오르고, 어느 순간 문장이 떠올라요. 예, 그래서 반복학습이에요. 자, 반복학습은 선생님들이 뭐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커리대로 따라오시면 반복학습이 그냥 돼요. 그죠? 왜냐면은 다음 주에 와서 형성평가를 풀려면 복습을 하고 와야 되고, 3월 초에 하프모의고사를 보려면 1, 2월 거를 복습해야지 와서 해야지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반복학습은 계속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자, 개론서 활용하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개론서를 통째로 읽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교재를 보고 공부한 후에 모르는 부분을 개론서를 보면 쑥쑥 들어오고요. 그리고 내가 학부나 대학원에서 배우지 않은 과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목은 특별히 조금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죠. 배우고 안 배운 거 차이가 많더라고요. 은근히 학부생들 보면은 그 과마다 특성이 있어서 안 배운 과목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전 개론서를 추천해 드려요. 그런 걸. 네. 그래서 통째로 다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 부분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론서도 뭐 앞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저희 교재 보면 목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 상담이면 보엣, 민우친, 세티어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부분만 먼저 개론서 좀 보시면 되고, 예, 그런 것들입니다. 활용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여기는 학습 전략은요, 스타디를 하든 개별로 하든 본인에 맞게, 예,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스타디가 항상 맞다 이건 아니에요. 예, 장단점이 다 있어요. 스타디를 하면 뭐 같이 으쌰으쌰 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좋고, 또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으신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끝까지 유지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열정과 자신감 유지하기. 그렇죠? 네, 이게 안 되죠? 예, 거기 시기가 있어요. 3월 학기 시작하고 교생 실습 기간 막 공부 못하고 한 달 동안 밀리거든요. 자, 여름에 학정 TO 발표 전 이제 이럴 때 되면 자신감 막 떨어져요. 예, 자, 이럴 때도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죠.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2차는 이제 앞으로 생각할 게가 되게 많아요. 4월달 특강도 있고 일단 면접이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면접 뭐 할까? 그건 아니에요. 1차가 가장 중요한 걸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차를 아무리 잘 봐도 2차를 못 보면 떨어져요. 가장 편차 심한 게 서울이에요. 서울은 평균 면접이 70점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1차에서 10점 이상 받아놓고 면접을 70점을 맞으니까 떨어져요. 왜냐하면 1차에서는 아무리 많이 나도 점수가 차이가 크지가 않는데 1등하고 뒤등수랑 면접은 99점 맞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점 맞는 사람인가 20몇 점 차이 나는 거예요. 서울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1차 점수를 최대한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면접에 자신 없는 사람은 무조건 1차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면접 중요하니까 꼭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1차 시험 끝나면 제가 무조건 합격 여부가 발표나기 전까지 면접 준비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하세요. 왜냐? 나 안 붙을 것 같아서. 근데 막상 붙고 나면은 막 난리는. 안 되죠, 당연히. 남들은 한 달 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고 하고 평소에 고민하고 어떤 상담교사가 될 것인지. 저희가 기법 많이 배우잖아요. 그거를 내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건지 맨날 연습하시고 저희가 반영 기술 많이 기술 많이 배워요. 직면 반영 이런 거, 즉시성, 해석 그거를 앞에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연습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한 게 면접 현장 가서 표현될 수 있도록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10분, 15분 만에 이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이 사람을 뽑냐? 그랬더니 충분하대요. 면접관의 입장으로는. 딱 보인대요. 이 사람이 상담교사로서 얼마나 고민했나? 얼마나 준비했나? 그게 벌써 딱 몇 마디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나 보면. 예,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그 면접관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준비가 된 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시고 1차 중에서도 예, 본격적인 건 1차 시험 후부터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시기별은 제가 아까 그 커리큘럼 하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거랑 많이 상충이 다 비슷해요. 예. 그래서 1, 2월은 처음 시작하니까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는 거고요. 기출 영역이 다 찍혔어요, 교재에. 그러면 이게 3번, 4번 연도 다 찍혔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한 번이라도 찍히면 이거 또 나올 수 있겠네? 이제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까지는 무조건 진도 따라가기.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4월, 5월, 6월? 예, 진도가 막 밀려요. 학교 다니시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포기만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복습을 못해도 무조건 강의는 밀리지 않고 들으면 일단 성공이에요. 예, 막 하다가 안 되시니까 인강 돌리고 막 이러시거든요. 예, 막 밀리기 시작하니까. 예, 근데 무조건 일단 와서 참석하시면 되는 거죠. 인강 선생님들도 강의가 이제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바로 당일날 업로드가 아니라 그 다음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며칠까지 무슨 요일까지는 꼭 강의를 듣는다 이 계획을 세우셔서 밀리지 않고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6월까지는 무조건 진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밀려요.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진도만 잘 따라가시면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7월부터. 네, 7월부터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진짜 막 달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6월까지 잘 견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제가 말하면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러신다니까요. 네, 막 와가지고 우시고 막 그만둬야 될까? 왜 내가 이걸 한다고 몰래 소문 안 내고 할 걸 괜히 동네방네 소문 다 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분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을 때려치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우리 배우자 얼굴 어떻게 볼까요?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와서 그러신 분 많았어요. 남자분들도 막 와서 우시고 막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선생님은 되실 거예요.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커리큘럼대로만 하면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 하반기부터 반복이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6월까지는 무조건 진도 따라가기. 예, 그 다음에 7월부터는 무조건 반복이기가 많다. 예, 그래서 이때도 우리는 한 과목씩 하지만 좀 여력이 되신 선생님들은 이게 과목별로 하면서 한 시차를 두고 4주 집단 상담할 때는 성격 심리도 스타디원끼리 좀씩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예,
잊어버리는 거를 좀 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제가 아까 3번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4, 5, 6 제 강의할 때 한번 푸시고 그 다음에 7, 8, 9에 본인이 한번 또 푸는 거예요. 예, 문제집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90, 11은 연도별로 프린트아웃해서 예, 뭐 다는 아니고 최근 거 뭐 푸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이런 정도로 풀어야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 때는 완전 실전이거든요. 예, 미진한 부분 뭔가 보완하고, 그죠? 예, 그다음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제 나중에 뭐 교재 단거나 하고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교재에 뭐 수업 내용 쓰시고 그다음에 뭐 자료 요약해서 다 가이드에서 붙이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 한 권을 링크 만드셔갖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래서 미진한 부분 계속 보완하시고 답안지 작성하시고 그거죠.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시험 보기 바로 전주까지 학원에서 강의를 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선생님들 나의 꿈은 전문 상담교사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책장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거 수기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다 가이드가 이것도 너무 많긴 한데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몇 개 놓거든요. 예,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 저희 카페에 다운 카페 들어가시면 다른 수기도 많이 올라와져 있어요. 인강 선생님들은 사실 수기 잘 안 남겨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인강 선생님들이 주신 수기도 제가 그 전북 선생님하고 대구 선생님, 대구는 지난번 TO 4명이었어요. 학부생이고 그것도 학부 병행하셨고 교생 실습 갔다 오신 인강 선생님인데 붙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전북도 그렇고 그래서 인강 선생님 거 2개 있고요. 거기 앞에 초수 재수 다 써 있죠. 예,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5명밖에 안 뽑았거든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또 뭐 서울은 뭐 젊은 사람만 뽑는다며요 막 그러시는데 제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카페에 도는 거 그건 다 헛소문이에요. 본인이 나이 많았는데 면접 준비 안 해서 떨어져 놓고서는 서울은 젊은 사람만 뽑는다. 그렇게 소문을 내신 거죠. 실제로 안 그래요. 나이 많은 서울 선생님들 잘 붙으세요. 예, 여기 뭐 40대 육아맘 1까지 병행하셨더라고요. 아직도 생생해요, 진짜. 나 이분이 일하신 건 나중에 알았어요. 자, 보시면서 네, 이때는 정말 전공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사실 여기까지거든요. 자,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설명회를 처음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발점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출발하신 선생님들은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고 지금 이제 또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인강으로 들으실 선생님도 있는데 일단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문 상담교사 임용의 첫 발을 내디는 선생님들 모두 예, 뭐 인강이든 직강이든 2025학년도 선생님들이 내년 11월 달 시험 보시면 2025학년도 임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최종 합격이라는 소중한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 이거 제 마음이에요. 제가 맨 마지막에 이거 늘 쓰는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암기를 잘 하지 못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합격해놓고 어떻게 암기를 못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오히려 수학과 같은 암기가 별로 없는 과목을 좋아할 만큼 암기를 잘 하지도 못했고 또 암기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없었습니다. 이진영 교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양의 자료를 무작정 제공하시기보다는 필요한 내용 위주로 적당한 양의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저에게 와닿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